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즈 청년의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영혼들이라는 주제로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합리되어 심지어 자녀들의 학자금 보험까지 합리되어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노무를 비롯한 저희 가족. 안녕하세요. 청년 리즈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때 국군 포로가 된 한국 군인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국군 포로는 한국 전쟁 도중에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에게 생포되거나 항복한 한국군 포로를 말합니다. 1951년 7월에 시작된 휴전 협상은 2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았는데요. 휴전 협상 도중 가장 큰 난제는 전쟁 포로 처리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1951년 12월에 포로 처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은 각각 억리하고 있는 포로 명단을 구현하였는데 유엔군은 13만 2천 명에 이르는 북한군과 중국군 포로 명단을 넘겨주었지만 공산군 측에서는 한국군 7,5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포로 명단을 내놓았습니다. 이 숫자는 유엔군이 당시 추측한 한국군 8만 8천 명에 비해 현저히 작은 숫자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북한에 남은 국군 포로 모두 스스로 원하여 북한을 선택했고 해방전사 인민군으로 편입되었으며 휴전 협정을 통해 총 송환된 8,300여 명의 국군 포로 이외에는 단 한 명의 포로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전 협상이 진행 중이던 1952년 9월 김일성이 스탈린과 중국군 지도부와 가진 회의 기록을 보면 김일성은 2만 7천 명의 한국군 포로를 비밀리에 인민군으로 편입시켰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1994년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스스로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국군 포로는 현재 80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만 명의 한국군들이 절대로 스스로 북한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국군 포로 탈북자께서 나눠주신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군 포로들은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보내준다니 기차에 콩나물 심듯 태워졌다. 당연히 남한으로 가는 줄 알고 탄 기차는 하염없이 북으로 달렸다. 기차가 도착한 곳은 함경북도 온성역, 회령역, 무산역 등 북쪽 지역이었다. 새벽동이 틀 무렵이었다. 온성역에 도착한 국군 포로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국군 포로들은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북쪽 지역으로 오게 되자 반항을 일으켰다. 인솔인민군 군관은 여러분 중에 고향 남조선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왼쪽에 서고 북조선에 남고 싶은 사람은 오른쪽에 서 주시오 라고 명령을 하였다. 국군 포로들의 당시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 그리운 부모 형제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니 왼쪽에 서는 인원이 많았다. 그 순간 기관 총소리가 울리고 왼쪽에 선 사람들이 쓰러져 나갔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죽으면 안 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왼쪽에 섰던 사람들이 우르르 왼쪽으로 무리를 져서 자리를 옮겼다. 그렇게 국군 포로들은 또 다시 군대식으로 수용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수만 명의 한국군인들이 자유의지적으로 북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증언을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북한에 500여 명의 국군 포로가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이들을 구출하려는 시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국군 포로들이 본인이 죽기 살기로 마련한 사비를 써가며 스스로 중국까지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여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망칠 수 없다며 이들의 요청을 꾸준히 외면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으로 탈북한 80여 명의 탈북 국군 포로 중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탈북한 국군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첫 국군 포로 탈북자이신 조창호 소위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탈북 도움 요청을 수차례 하였지만
매번 외면당했고 오히려 그가 돌아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외면했으면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터지면서 흔들린 인심을 잡을 국민 전환용으로 조창호 소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창호 소위는 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에 나오는 것을 꺼려했고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대처할 시간을 벌어달라고 사정했지만 당시 김영삼 정부는 그의 가정의 안전과 조창호 소위의 망가진 건강을 무시하며 이례적인 신속 발표를 하는 등 그에게 힘든 스케줄을 강행시켰습니다. 국군 포로들은 북한에서 괴뢰군이라는 출신 성분을 가지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직업 또한 최악의 직업이 주어집니다. 또 출신 성분은 온 가족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들과 결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형제들이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언급만 해도 배반자로 몰리고 수용소로 끌려가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군 포로들은 이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온 평생을 탄광에서 강제 노역 생활을 하며 사고를 통해 죽고 폐암, 규폐증을 앓다가 몸이 망가지게 되면 산 골짜기로 버려지고 외롭게 생을 마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괴뢰군이라는 딱지는 국군 포로들의 자녀들에게도 전가되기 때문에 이 자녀들 또한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지옥 같은 생활은 지속됩니다. 국군 포로들과 그 자녀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서도 탈북자라는 취급으로 사각지대에 몰려 살게 되고 국가에게 정당한 보상이나 충분한 경제적 도움도 받지 못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북한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며 종전 선언을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와 종전이라면 먼저 우리의 국군 포로들을 무사 송환을 북에게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권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우선시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때 저희의 친척이었던 또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목숨을 바쳐서 싸워주신 국군 포로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들의 실상에 대해서 더 배우길 노력하시고 또 배운 것을 주변 친구와 가족들에게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